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지금 수억 원씩 폭락한 아파트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장이 시작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던지는 시한부 매물일 뿐입니다. 이 강제적으로의 세일은 정확히 5월 9일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데드라인 이후엔 사상 최악의 전월세 쇼크와 공급 절벽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왜 지금 당장 이 기회를 잡아야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팩트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5월 9일이 무슨 날이길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는 걸까요? 바로 다주택자들을 향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날입니다. 쉽게 말해 집이 여러 채인 사람들이 집을 팔 때 세금을 폭탄 수준으로 물리지 않고 일반 세율로 깎아주던 특별 할인 기간이 딱 이때 종료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마감 30분 전에 매장 직원이 셔터를 내리면서 지금 안 사면 내일부터는 정가 다 받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5월 9일이 지나서 집을 팔게 되면 그동안 집값이 올라서 얻은 이익의 최대 80% 가까이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주택자이고 집을 팔아서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5월 9일 이전에 팔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서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데드라인이 지나고 양도세 중과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무려 3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르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2억 원이라는 생돈을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받겠다고 5월 이후까지 억지로 버티다가 세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뜯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호가를 1억 원 정도 화끈하게 낮춰서라도 5월 9일 전에 팔아버리고 세금을 아끼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집의 가치가 떨어져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들의 피눈물 나는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같은 최상급지는 물론이고 수도권 핵심 지역들까지 평소 같으면 절대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현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5억에서 30억 사이의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고점 대비 무려 10%에서 15% 이상, 금액으로 치면 수억 원이 깎인 급매물들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주택자분들이나 집값 하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가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고 드디어 부동산 거품이 터지는구나. 고금리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아파트 값도 끝났구나 라고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시장의 펀더멘털,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폭락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양도세 회피라는 아주 명확하고 단기적인 목적 때문에 강제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하락장일 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년, 3년에 걸쳐서 천천히 나와야 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단 2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좁은 깔때기를 통과하듯 억지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건은 넘쳐나는데 시간은 없으니 매도자들끼리 제발 내 물건 먼저 사주세요 라며 피 튀기는 최저가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기시감이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1일에도 똑같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3월 말 데드라인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쏟아지며 시장이 요동쳤죠. 사람들은 집값이 잡힐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4월이 지나고 매물이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자 오히려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시장에 깔린 이 수많은 급매물들은 절대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폭풍 같은 5월 9일의 데드라인이 지나가고 난 뒤 시장은 여러분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멈춘 뒤 진짜 무서운 함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아주 날카로운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집을 내놓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수억 원씩 가격을 깎아서 던지는 걸까요? 그냥 제값 주고 살 사람을 천천히 찾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집을 사고 싶어하는 매수자들의 손발이 꽁꽁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 때문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위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면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고작 2억 원에 불과합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2억 원 대출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 취득세 내고 중개 수수료 내면 통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돈입니다. 수영장에 물을 다 빼버리고 수영대회에 나가라는 격이죠. 사실상 현금을 20억 원 넘게 싸들고 있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시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게 철저히 막아둔 겁니다. 반면에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들은 어떨까요? 여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40%까지는 대출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시장에 쏟아지는 매물들은 철저하게 대출이 나오는 한도 내에서 가격이 깎이고 있습니다.
원래 30억 원 하던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가 26억 원대까지 떨어져서 거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배 가치가 4억 원어치 훼손된 게 아니라 매수자가 영혼까지 끌어모을 수 있는 현금의 최대치에 맞춰서 매도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려준 겁니다. 이 현상을 정확히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사에서 매일같이 접하는 아파트값 수억 원 폭락, 강남 불패 깨졌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들은 시장의 본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파트라는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시간은 5월 9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매수자의 돈줄은 대출 규제로 말라붙어 있으니 그 좁은 틈새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격 왜곡 현상일 뿐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공급이 쏟아지는데 수요를 인위적으로 틀어막으면 당연히 가격은 일시적으로 곤두박질칩니다. 하지만 그 쏟아지던 공급이 특정 날짜를 기점으로 칼로 무자르듯 뚝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15억 원 이하 시장을 유심히 지켜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대출이 꽤 나오는 15억 원 이하의 시장에서는 이미 급매물들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호가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바짝 올라붙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간을 보던 매수자들이 4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 가격엔 절대 못 사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갑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00개가 넘는 매물이 쏟아지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방 경직성을 띠며 가격을 버텨내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재를 온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시장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강제 박앤세의 기간이 끝나는 5월 9일 자정 이후 다주택자들의 물건이 시장에서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고 나면 과연 어떤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질까요? 더 무서운 폭풍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소름 돋는 구조적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 진짜 뇌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월세 시장의 증발과 절대적인 공급 부족.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터지게 되어 있는 거대한 충격파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내놓은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샀습니다. 겉보기엔 투기꾼이 사라지고 실수요자가 집을 가졌으니 아주 바람직해 보이죠? 하지만 시장 전체의 큰 그림으로 보면 아주 끔찍한 구멍이 하나 뚫리게 됩니다. 바로 전세와 월세로 공급되어야 할 임대주택 하나가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집주인은 향후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기 위해 시장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제세입 기간에 집을 팔아버렸으니 앞으로 몇 년간 나와야 할 전월세 물량이 미리 당겨져서 공중으로 산산조각 나버린 셈입니다. 쉽게 말해 가뭄에 저수지물을 빼서 당장 식수로 써버린 격입니다. 오늘 목은 축였을지 몰라도 내년 농사에 쓸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이죠.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마저 씨가 말랐습니다. 아파트는 컵라면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기다린다고 뚝딱 완성되지 않죠. 땅을 파고 건물을 올리는데 최소 3년에서 4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건설사들이 아예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태까지 터지면서 자금줄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현장 분석에 따르면 당장 2030년 이전까지는 유의미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도 없는데 그나마 있던 임대 매물마저 실거주자들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끔찍한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낸 결과는 이미 현장에서 생생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평범한 24평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 법원 경매에서 약 2억 8천만 원에 낙찰된 이 아파트의 월세가 보증금 3천만 원에 매달 100만 원씩 맞춰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무려 5%에 육박합니다. 과거 저금리 시절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월세 폭등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핵심 업무지구 주변의 원룸 오피스텔 월세가 150만 원을 우습게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물건은 없는데 들어가 살려는 사람은 넘쳐나니 집주인들이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강제로 비싼 월세 시장으로 떠밀리고 있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주거비 때문에 숨만 쉬어도 돈이 녹아내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이고 네모칸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월세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아 오르면 결국 그 압력은 매매 가격의 밑바닥을 강하게 위로 밀어올리게 됩니다. 월세로 매달 100만 원씩 생돈을 날리느니 차라리 대출이자를 내더라도 무리를 해서 집을 사버리겠다는 실수요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무시무시한 임대료 쇼크 속에서 과거의 선택은 현재 어떤 결과로 되돌아왔을까요? 남의 집을 전전하는 사람과 내 집을 가진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갈라지게 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뼈를 때리는 아주 현실적인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1억 원의 종잣돈을 들고 5년 전에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의 운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맴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 굳게 믿고 전세 6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 재산을 묶어둔 채 무주택자로 남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3억 원을 안고 9억 원짜리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했죠. 5년이 지난 지금 이 두 사람의 지갑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세를 선택한 사람의 6억 원은 통장 숫자상으로는 정확히 그대로 6억 원입니다. 원금은 1원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지난 5년간 미친 듯이 풀린 화폐 때문에 짜장면 값도 오르고 월급도 오르는 동안 그 6억 원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처참하게 녹아내렸습니다. 이건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죽어라 제자리를 뛰었는데 알고 보니 러닝머신이 뒤로 가고 있던 것과 똑같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전월세 대란이 터지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핑계로 전세금을 2억 원이나 더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장 수억 원을 더 구하지 못하면 아이들 전학까지 감수하며 변두리 좁은 빌라나 비싼 월세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반면 무리를 해서라도 내 집을 샀던 사람은 어떨까요?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일단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거의 안정성이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실물 자산이라는 튼튼한 배를 타고 유유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집값이 20%만 올랐어도 이 사람의 자산은 가만히 앉아서 1억 8천만 원이 불어난 셈입니다. 낸 이자는 월세를 살았다고 쳐도 엄청난 방어벽을 구축한 것이죠. 이게 바로 자산시장에 발을 담근 사람과 밖에서 구경만 한 사람의 잔혹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집은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밤 당장 누워 자야 할 피수제입니다. 이 피수제를 내 소유로 둔다는 것은 앞으로 터질 미친 월세 시대와 전세금 폭등이라는 지옥굴로부터 내 가족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인터넷 댓글에는 인구도 주는데 집값은 일본처럼 반토막 날 거다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분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일자리가 없고 인프라가 무너지는 지방 소도시면 모를까? 대한민국 자본과 일자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서울과 수도권의 핵심 입지마저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건 지독한 확증 편향일 뿐입니다. 지금 시장에 굴러다니는 급매물들은 바로 그 튼튼한 방패를 10%, 2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마지막 박앤세일입니다. 5월 9일 이후 이 매물들이 싹 사라지고 호가가 정고점을 향해 다시 무섭게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주택자들의 피눈물이 시장을 덮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제 데이터와 현장의 시그널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내린 냉정한 전망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2020년이나 2021년처럼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오르는 미친 폭등장은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반토막 폭락장 역시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피말리는 우상향입니다. 5월 9일 강제 박앤세일 기간이 끝나고 나면 시장은 잠시 거래가 줄며 숨을 고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년, 내후년입니다. 새로 입주할 아파트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렸고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위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수급 지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달이 빠져나가는 월세와 전세금 인상폭탄을 견디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치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살인적인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대출이자를 내겠다며 매매시장으로 밀려 올라오는 뼈아픈 실수요가 집값의 밑바닥을 아주 단단하게 밀어올릴 것입니다. 이제 과거처럼 빚을 내서 벼락부자가 되는 투기의 시대는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 가족이 편안하게 발 뻗고 누울 수 있는 튼튼한 방어막 하나쯤은 무조건 거머쥐어야 하는 철저한 생존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통장을 꺼내놓고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해볼 차례입니다.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도대체 이 벼랑 끝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럼 당장 수억 원의 현금이 없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내 3가지 생존 전략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거주,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무조건 4월 중순 이전에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5월 9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4월 중순이면 이미 쓸만한 급매물들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때는 로열동, 로열층만 고집할 때가 아닙니다. 내 예산에 맞는 동급 단지 10곳 이상의 연락처를 남겨두고 가격이 깎인 진짜 급매물을 낚아채는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당장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에 진입할 자금이 부족하다면 비규제 지역이나 재개발 구역으로 눈을 돌리셔야 합니다. 내 몸은 낡은 빌라나 외곽의 전월세로 살더라도 내 소중한 자본만큼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에 묶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산을 증식시킨 뒤 나중에 돈을 합쳐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징검다리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셋째, 절대 전 재산을 전세 보증금으로 깔고 앉지 마십시오. 전세 대출을 낼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내 돈이 묶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남은 여윳돈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반드시 자산시장에 굴려야 합니다.
돈이 통장 안에서 잠자는 순간 여러분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무섭게 증발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팍팍 풀어주면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이 당장 안정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멸실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천 세대가 한꺼번에 집을 비우고 주변 전월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 동네 임대료는 그야말로 지옥불처럼 치솟게 됩니다. 새 아파트라는 달콤한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 시장은 살인적인 전월세 폭등이라는 고통을 뼛속 깊이 겪어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운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파티는 완벽하게 끝납니다. 둘째, 사상 최악의 공급 절벽과 전월세 증발이 머지않아 매매 가격을 무섭게 밀어올릴 것입니다. 셋째, 돈을 통장에 가둬두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물 자산에 올라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5년 뒤 방어막을 든든하게 치고 안도의 한숨을 쉴 것인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월세에 밀려나며 후회할 것인가? 그 운명은 지금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